전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지금 안내해드리는 공감, 네, 네이버 밴드 뭐 하루 종일 말씀드렸고,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제 개인 전화번호예요. 연락처를 공개하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들? 사실 공개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연락처를 공개해드리는 건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연락처는 긴급한 경우에, 긴급한 사항, 그러니까 모든 질문은 공립 밴드에 올리시는데 긴급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카톡으로 기상 체크 받으시는 분들, 공부 시간 점검 받는 분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네. 조금 작년도에도 되게 많이 상처를 받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 연락처 공개가 광고나 홍보용이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활용하지 않아도 되죠. 네, 여러 가지 광고 홍보용이 있어요. 근데 굳이 개인 연락처를 드리는 이유는 애정을 갖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저도 번거로운 거 알고 귀찮은 거 알고 저도 무지 바쁜 사람인데 그렇더라도 우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을 다 최선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와드릴게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또 뭐 간식을 드렸더니 뭐라 그랬지? 공부 연구나 하라고 수업 연구나 하라고 간식 줄 시간에 그러한 이야기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비방글로 신고할 겁니다. 사이버 수사대. 그리고 간식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여 년 전 강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름대로 세운 계획이 있어요. 대학에서 강의를 할까 학원에서 강의를 할까 선택하는 기점에서 대학에서 말고 학원에서 해야지. 그런데 이건 좀 지켜야지.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자료는 내 손으로 해야지. 또 하나는 수입의 10%는 학생들에게 돌려야지. 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자본주의 사회이니까 수입이 생기고 그 수입에서 10%는 선생님들께 돌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학부 때 공부했고요. 그리고 대학 나와서 저도 돈 벌어서 임용 준비했고요. 임용하려고 돈을 벌어서 들어왔고요. 그런 과정들을 다 똑같이 밟았거든요. 그래서 제 수입이 조금 적든 많든 간에 10% 정도는 나눠야 되겠다. 내가 어려울 때를 좀 생각해서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간식의 경우엔 그렇게 해서 제가 못 먹고 공부를 하니까 안 좋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아주 소박하게 준비하는 거고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책 선물이나 교재 선물 같은 거 해드릴 때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수입의 10%를 선생님들하고 나누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취지가 다 있고 의도가 있어요. 또 봉사활동도 이제 좀 있으면 폄하 발언이 나올 텐데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 카페 여러 공간에서 왜냐하면 봉사활동의 시작은 유아교육 전공 선생님들이 만들었거든요. 간식을 드리니까 저희들도 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걸 먹고 자꾸 사오셔서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선생님들 그 돈 낭비하지 말라고 준비하는 건데 오히려 더 돈 낭비를 하니까 저를 생각해서 그래서 유니세프 저금통 100원 모으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걸 했더니 유아쌤들이 봉사활동을 같이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봉사활동이에요. 그래서 10년 정도 10년 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그때 우리는 정말 좋았거든요. 20, 30명이 그때는 유초 중등이 다 가서 한 4, 50명이 다녔어요. 봉사활동을. 그러고 다 같이 가서 김밥 한 줄 먹고 장애인 분들하고 먹고 대화 나누고 그리고 배우고 왔었거든요. 단순히 나눔이 가서 우리가 뭔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훨씬 많이 배우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 있게 시작한 게 간식과 봉사활동과 그 다음에 지금 전화번호 공개 이러한 것들이에요. 답답하잖아요. 교수 전화번호를 알면 가장 간단하잖아요. 급할 때는. 네, 응시원서 잘못 냈을 때, 또 부당한 예우를 받았을 때 1차에서 2차에서 많거든요. 1차에서 과락 처리할 만큼 사인하라 그러고 각서 쓰라 그러고 이런 경우도 있고 2차에서 시험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고 이럴 때 제 전화번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한 4년 동안 지치더라고요. 네, 일일이 응대하진 않지만 사실은 존중도 해요. 그런 의견들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잘 모르시니까 먼저 확인하시고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야기하자. 네, 그리고 그때 폄하 발언이 아니고 그때 직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수용을 하는데 수업 연구는요 잠을 못 자고 할 만큼 열심히 해요. 네, 강독 강의 읽어준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방금 오늘 하루 종일 읽어줬잖아요. 중핵을 읽어주잖아요. 그걸 짚을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오셔서 그렇게 조금 따뜻하게 운영되는 것들을 조금 따뜻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하세요. 저는 이제 초보 교수니까 저는 이제 막 열정도 많을 수 있지만 논술할 때부터 사실 그랬어요. 논술까지 합치면 지금 10년 차 교수거든요. 네, 그래서 논술할 때도 이렇게 했었고
네, 그래도 이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카페에 그런 글들이 올라오거나 그런 적이 없었고 다들 함께 했었고 근데 전공하면서부터 되게 예민해져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되게 많이 슬퍼요. 잘 모르시면 확인하시면 되고 궁금하시면 질문하시면 되고 강독 강의는 어떤 점이 장점인가요? 어떤 사람은 들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하시면 되고 간식은 왜 주시나요? 이런 질문 하시면 되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질문 하셨어요. 저희 어디다 팔려고요? 막 이랬어요. 이렇게 배에 태운다고 맨날 힘 키워가지고 그런 농담하고 같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한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출시 대비반이 시작이 되면 더 많이 예민해져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 강의실뿐만 아니라 유명하셔서 네, 인지도가 높으셔서 오래 강의하셔서 강의실에 사람이 많은 곳도 있어요. 거기 가시면 더 예민해지시거든요. 근데 좀 당부를 좀 드리면 노량진 수험가에 특히 유아 임용을 준비하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건 선생님들이세요.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그러한 옳지 않은 것들을 묵인하지 마시고 조금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계속 제가 전공하면서 공공연하게 강의 중에 드린 말씀이 저와 관련된 비방글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화 안 나요. 사실 이해하고 충분히 납득을 해요. 왜? 본인이 울타리만큼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공감해요. 입안에 안 오셨나 보다. 네, 뭐 교수법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입안에 안 오셨었나 보다. 그러니까 알고 쓰는 거와 모르고 쓰는 게 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좋은 취지들로 교수님들이 열심히 강의를 해오셨는데요.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교수님들이 소통 안 해주세요. 질의응답 안 해주세요. 질문 올리면 답 안 주세요. 전공 강의실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수님들도 처음에는 다 하셨어요. 저처럼. 하셨는데 못 하시는 거예요. 점차. 왜? 마음을 좀 맞춰줘야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진심을 진심으로 봐야. 그래서 교수님들이 올해에는 저뿐만 아니라 저는 초짜 강사니까 열심히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인지도가 많은 교수님들, 적은 교수님들 상관없이 올해는 2배 강의를 하잖아요. 지금 2배 강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거는 본인들이 열심히 하시면 되고 강의가 마음에 안 맞으면 다른 데 가서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가 어떻게 전체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역량 부족이기도 하지만 인지 구조의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OT 때 맞지 않으면 오늘 아웃시켜야 된다. 강의를. 네, 저하고 안 맞으면 본인하고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강의로 느껴져도 본인이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강의가 가장 좋고 노량진에서 강의는 저처럼 초짜부터 10여 년, 20년 하신 분들이 계세요. 30년 인지도 높은 분들, 인원수가 많은 분들 다 전문가들이세요. 그러니까 교수님들께 강의를 맡기고 본인들은 본인의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미리 말씀 좀 드릴게요. 올해 우리 들어오는 게 생일 축하 잔치가 3월 달부터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 민감 정규 과정에서. 그리고 손요일 나눔도 들어가죠. 네, 이러한 것들 또 소녀의 상 청소 봉사도 들어가죠. 이러한 것들은 원래 늘상 하던 거예요. 또 그런 거 하면 걱정되는 게 그거 할 시간에 연구나 하라고 자꾸 그럴까 봐. 연구는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이미 합격 족보, 합격 비계 자료가 모두 다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직접 제가 손으로 다 만든 자료들이에요. 학생 손을 빌린 적이 없고 작년, 재작년 설명 강의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족보와 비계 자료를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말로 하려면 진도가 늦어지니까. 네, 다 보여줘야 되니까 1년 만에. 그래서 목적이 다르고 교수 철학이 다르고 교육 철학이 다른데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선생님들이 좀 따뜻하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적이 합격이지만 그 합격에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좋은 것들은 같이 하면 좋잖아요. 제발 우리 반만큼은 제가 부족한 거 알고 어려운 거 알아요. 부족하고 어렵고 모자란 거 알거든요. 알려주시면 돼요. 얘기해 주시면 저는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그 주장이 아니고 전체를 객관화시키고 일반화된 요구를 해주셔야 돼요. 한 명 한 명을 지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집단을 지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는 어떠한 조언들 그 다음에 지적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로 열심히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계셔야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 공개했더니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사실 올해 처음에 좀 고민했어요. 올 초에. 이게 홍보용이라고 친한 척하는 거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10년 동안 공개했었는데 그런 말을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라서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아, 이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마무리 시간에 좀 선생님들이 합격하고 관련 없는데 하실 수 있는데 운영 면에서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좋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선물 받으실 때 좀 기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적어주고 나한테 뭘 받으려고 자꾸 이러지 마세요. 네, 학원가의 모든 교수님들은 그렇게 강의를 안 하고 계세요. 다들 순수하게 돕고 있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지막 때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유아리가 10년 전에 목표했던 교육 철학을 가지고 노량진에서 열심히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담이 아니고 앞으로 한 20년간 강의할 때까지 이러한 취지를 좀 계속 살릴 수 있도록 네, 전화번호도 공개하고 간식도 같이 나눠 먹고 봉사활동도 같이 가고 생일 파티도 좀 같이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꾸 그러한 것들을 왜곡하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그 유명하신 교수님들 오랫동안 강의하신 분들이요. 처음에 되게 좋은 시스템이 많았어요. 제가 논술하면서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논술 강의를 듣는 분들이 다양한 교수님 전공을 다 듣고 계시는 300명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다 들리잖아요. 아, 교수님들이 진짜 애써주시는구나. 그런데 그런 걸 다 차단하는 이유는 결국은 왜곡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퍼봐봐야 그거 한순간 정말 가벼운 말 한마디로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럴 때 상처를 안 받을 것 같죠. 상처 무진장 받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들이 소통을 못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만큼은 안 그러셔도 된다. 하고 싶은 말은 앞에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공립 밴드도 오픈을 해놨잖아요. 거기서 언제든지 어떤 말이든 올리시라고. 그리고 저에 대한 안내라던가 지적이라던가 도움은 언제든지 저는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미완성된 존재고 강의로 앞으로 20년을 해서 완성할 거거든요. 전공은. 네, 그래서 항상 배우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앞으로 같이 할 것도 좀 행복하게 참여했으면 좋겠고 제가 좀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전공 한 4년 했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유치원, 초등, 중등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거 가지고 언급할 시간이 없었는데 전공 유아의 경우에는 색깔이 좀 제가 특이하기도 하지만 사실 특이한 게 아니고 10년 전부터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알려지는 것들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따뜻하게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뭐 응원까지는 안 바라는데요. 왜곡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데에 정말 무한대의 사랑을 퍼볼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제가 많이 노력해봤거든요. 안 사랑하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야 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네, 학원가에서 강의 처음 시작을 조금 한 7년 동안 고사하다가 하라고 하는데 안 하다가 했기 때문에 생각이 많았고 나름대로 철학을 좀 많이 만들어서 들어왔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유아리 교실에 가면 간식도 같이 먹고 생일 파티도 막 하고 교수님 전화번호도 연락은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 따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관계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소통하는 관계이고 싶고 그냥 언니이자 엄마이자 협력자이자 네, 동지가 되고 싶어요. 유아교육은 임용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유아교육 개혁에도 문제가 돼야 되고 우리가 주 핵심, 중심 세력들이 되실 분들이세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게 들어오고 또 출시 대비반에서도 새로운 걸 할 겁니다. 낯설더라도 함께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를 좀 이대로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닫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조금 마무리를 출시 대비반에 적합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전화번호 공개하면서 제 속마음을 처음으로 공개해 드렸어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어떤 글들을 올리시든지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네, 마음으로 이해 못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요. 힘드니까. 고시생이니까. 네, 그리고 나도 그 길을 밟았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좋은 노량진에서 좋은 강사로 좀 남고 싶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좀 괜찮아. 이런 강사이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시고요. 전화번호는
그러한 의미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번호로 공개를 해드린 겁니다. 참고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립밴드를 주로 활용하시고 홈페이지에 비밀글로 활용하셔야 되는데 전화번호로 긴급할 때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익숙치 않은 문자 전화는 제가 안 받아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 저장이 안 된 전화는 안 받으니까 항상 문자 주시고 이름 주시고 그리고 이유 주시면 제가 몇 시에 통화할게요 라고 소통을 드려요. 그러면 그때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긴급한 문자, 출시 대비반은 특히나 긴급하잖아요. 시간상. 그러니까 해당되는 전화번호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선생님들 사실은 그런 이야기는 덮고 항상 왔었는데 4년 차쯤 되니까 조금 불안해서요. 제가 자꾸 사악해질 것 같아서 제가 사악하다는 말은 마음을 닫을까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강의만 하면 되지 자꾸 이렇게 될까 봐. 근데 그러고 싶진 않아요. 네, 노량진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주저리 제 마음속에 이야기를 좀 꺼내놨어요. 선생님들.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 머리와 가슴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는 흘려버리시면 돼요. 되시죠? 네. 자, 추시 대비반 일요일 날 논술부터 개론, 누리까지 진짜 고생하셨어요, 선생님들. 네. 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오늘 너무 멋지셨어요, 사실은. 첫날이라 어떨까라고 되게 많이 염려를 했어요. 긴장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또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계속 주무시는 모습 보면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네. 한 주 동안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쉴 때는 좀 잠도 자고, 그리고 에너지를 좀 아끼고 공부할 때는 초집중해서 오늘처럼 공부하시고 그래서 누리과정 잘 암기해 오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건강하게 즐겁게 같이 공부할게요, 쌤들. 자, 마무리 인사는 자, 이제 가장 마무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루 종일 너무 애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하고 꼭 밤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누워서든 앉아서든 자, 양손으로 본인을 이렇게 안으세요. 본인을 안고 눈을 감고 자, 잠깐만 본인을 느끼세요. 진짜 고생했죠, 선생님들? 잘 먹지도 못하고 보약도 못 먹고 잘 챙기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공부했어요. 사실. 네,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지도 않고 여유가 있어도 마음의 여유가 없고 정말 애쓴 게 본인이에요. 그래서 자, 토닥토닥 네, 3번만 좀 해주세요. 1번, 2번, 3번.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도 정말 애썼다. 준비. 자, 앞에 본인 이름을 항상 넣으세요. 누구누구야. 오늘도 정말 애썼어. 라고 아주 속삭여 주세요. 따뜻하게. 치유가 되게 고생한 게. 자, 준비. 누구누구야. 시작. 오늘도 정말 애썼어. 자, 눈 뜨시고 한 주 동안 공부 많이 해서 오세요.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만 오시는 선생님들